국가물관리위원회 한 해가 너무너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좀 놀랐습니다. 실행력 장난 아니죠? 일반 국민이 네. 기술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고요. 새로 수립되는 국가계획,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번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시면 된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여러분께 녹조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요. 다양한 시민분들과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왜 나왔느냐? 과연 2025년엔 국가물관리위원회 SNS 구독자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주헌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주헌입니다. 저는 현재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게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고요. 가뭄 전문가로서 가뭄 대응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해 관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고요. 그동안에 이제 새로 수립되는 국가 계획,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인준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느라고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또 올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터져 나올지 또 얘기를 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SNS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했거든요. 20일 만에 10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한 결과는 저도 처음 받아봤고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물관리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고 계신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에 그런 장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정책이나 콘텐츠들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모두가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2024년도 작년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주로 이 실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물 이용, 물 환경, 물 재해 분야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분들이 많았네요. 물은 이제 되게 친숙하잖아요. 저희 과학기술 분야가 사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차이가 대부분 크거든요. 그런데 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해도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거의 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구독자가 보내주신 이 컨텐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전문가가 보냈는지 일반 시민이 보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아마 국가물관리위원회 홍보팀이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 실생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높은 조회수를 보인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환경의 날 특집으로 올라갔던 MG 환경운동과 홍다경님의 생생한 물환경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줬던 수돗물 Q&A 영상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 지키는지 그리고 수돗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자, 2024년에는 이런 콘텐츠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2025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 유형을 살펴보죠. 말할 것도 없이 영상 콘텐츠 압도적으로 선호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여형 캠페인 콘텐츠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교육 연계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주는 것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나의 생각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보다 좀 수준 높은 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독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물 환경에서는요, 하천 정화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제에 챌린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물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홍수, 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을 영상에 담아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뭄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로 가상 가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가뭄을 설정을 해서 국민들이 동참하고 물관리 기관이 동참해서 이제 그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훈련해 보는 거죠. 사실 물이 펑펑 쓰다가 가뭄 상황에 들어서 하루에 5분의 1 정도의 물만 주고 버텨라 그러면은 일반 국민은 그걸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들면 그걸 통해서 아마 가뭄에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시골 저 이거 했거든요. 펌프 이거. 그거 가뭄 되면 말라가지고 읍내 가서 물 받아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겪어봐야 훈련을 해봐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원하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달라. 구독자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물 절약 방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과정, 빗물 재활용 이런 것처럼 실생활과 연관된 물관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친근한 콘텐츠를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수돗물 안전한가요? 먹어도 되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빗물 재사용 관련해서는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있죠.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reduce, 적게 사용하고 reuse, 재사용하고 recycle, 재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빗물 재활용에 관련된 좀 내용하고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절수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빗물 재활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빗물 재활용을 하는 가정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고 저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절수 방법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네, 같이 하자고 좀 응원해주시고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왜 이렇게 전문 문제만 나오면 쑥스러워하세요? 저는 그냥 가뭄 때만 나와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물안경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원하신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한 주제가 이 녹조인데요. 녹조 예방 실천 방법을 담은 인포그래픽과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퀴즈 이벤트와 참여형 콘텐츠를 제안합니다. 녹조 관련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이 전문가들조차도 녹조가 왜 발생을 하는지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동안에 국가가 녹조를 저감하고 예경보 시설까지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한번 좀 저희들이 담아두면 국민들이 아 저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우리가 더 또 신경 써서 그런 거 예방하기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뭄에는 교수님 계시고 녹조에는 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저도 함께 그런 경각심을 좀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임팩트 있는 쇼폼 영상
게임 같은 형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친근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 재해 예방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물과 관련된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교수님. 그죠? 그냥 국내와 국외를 분리해서 본다 그러면 국내는 북부 지방은 홍수고 남부 지방은 가뭄이었던 해도 있고, 맞아요. 스페인의 가뭄, 또 파키스탄의 홍수, 또 미국이 찾아드는 허리케인, 기상 현상이 옛날엔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많이 올 때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진폭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위기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마음을 조금 더 다독여줄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콘텐츠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4리터의 삶 캠페인으로 물 부족 국가의 현실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네. 하루에 4리터로 어떻게 살죠?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저는 요거는 또 여쭤봐야죠. 이거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또 이 컨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어떤 분이 이 체험자가 되셔야 더 이게 의미가 있는 기획이 될까 해가지고 평소에 생활하면서 물을 아끼지 않는 일반인이시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에게 물을 좀 제한을 한다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또 출연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당연히 덧붙여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미래지향적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띕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대중이 기술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올해 궁금증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고요. 사실은 환경부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또는 AI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에 물 관리에 사용해 보지 않았던 물 관리 기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기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듯이 물 관리도 과거에 했던 방법의 수준을 벗어나야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되죠. 저 잠깐 상상해 봤어요. 네. 헤이 구글, 오늘 우리 집 수돗물 상태 알려줘?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자, 물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대구에 위치한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를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런 비슷한 느낌의 기업들 소개가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올해는 좀 기업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고요.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첨단 수준에 올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면 우리나라의 물 산업도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관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게 엄청 크네요, 진짜.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주헌 간사님과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SNS 구독자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본 건데 쭉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교수님? 이 구독자분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물 문제를 단순한 사회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맑은 물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하천 정화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요, 라는 의견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단순한 자원을 넘어서 미래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저희들 유산이라는 걸 저희들이 좀 알고 일단 잘 지켜야죠. 잘 지켜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께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많이 사랑해주세요. 교수님, 잠깐 내려놓으시고 카메라 보면서
사랑해주세요.